네, 안녕하십니까. 삼각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각함수의 미분의 학습 목적이 뭐냐? 바로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한번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로 사인 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사인 x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제 f'(x)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 코사인 x가 되는데요. 코사인 x가 되는데 이제 이 과정을 이렇게 미분되는 과정을 제가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모든은 아니고 이제 대부분의 미분의 증명들은 이제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1학기 때 이제 배웠던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가 우리 흔히들 알고 있는 도함수의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fx가 무슨 함수였죠? 사인 x였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보여? 제 눈에는 이게 덧사인 정도로 보입니다. 그럼 그냥 여러분께서 아시는 그런 공식을 사용하시면 돼요. 불편하신가요? 네. 이게 불편할 수도 있겠네. 이게 불편할 수도 있어. 그럼 이렇게 맞아요? 이거를 그냥 한우 잘못했네. 좀 이쪽으로 와서 정리하겠습니다. 이 공통적으로 사인 x가 보이기 때문에 사인 x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더 정리를 해보자면은 여기 h랑 코사인 x 곱하기 사인 h를 근데 여기서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사인 h는 뭐라고 배웠어? 1이라고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1이 됩니다. 그리고 더 쓰자면은 이렇게 h분의 코사인 h-1 곱하기 사인 x가 나오는데, 여기서 h분의 코사인 h-1을 이게 0으로 가는데 설명을 해드리는 게 나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코사인 h 플러스 1을 분모와 분자에 모두 곱해주면 마이너스 사인 제곱 c한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한 가지인데, 여러분들께서 이 서술형을 쓰실 때 이 리미트를 빼먹으면 안 돼요. 다음 주처럼 리미트를 빼먹으면 안 돼요. 그때 리미트가 h 0으로 갔을 때 h분의 사인 h가 얼마였죠? 1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h가 0으로 할 때 분모는 2가 되고 분자가 0이 되기 때문에 이게 0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sin x를 미분하면은 코사인 x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코사인 x를 미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fx 썼으니까 gx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gx가 코사인 x일 때 결론적으로 프라임 x는 마이너스 사인 x인데요. 그렇다면 이 과정을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에 제일 쓰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리미트 h가 0으로 해 h분의 코사인 x 플러스 h 마이너스 코사인 x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여기서 코사인 x 플러스 h는 여기서 코사인 덧셈 정리를 쓰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아까 저의 sin x를 미분하는 과정처럼 여기도 묶어주시면 돼요. 보면은 여기 코사인 x가 이쪽으로 보이기 때문에 코사인 x를 묶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보시면은 또 여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sin h는 1이라고 저희가 넣었죠. 그래서 이게 보이기 때문에 먼저 이거는 마이너스 sin x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h분의 코사인 h 마이너스 1이 0이 되기 때문에 이게 사라지게 됩니다. 방법은 아까 제가 sin x에서 sin x 미분할 때랑 동일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sin x와 코사인 x를 미분을 하는 걸 증명을 해드렸고 이제 교과서 93페이지에 있는 중단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이제 풀기 전에 한 1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단원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 다지기 1번을 보시면은 사인 15도는 코사인 105도는 탄젠트 75도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이 15도라는 그런 각도를 보고 여러분께서 뭘 떠올려야 하시냐면 45 빼기 30을 떠올려야 하셔야 하는데 그렇다면 사인 45도 빼기 15도는 제가 앞에서 배운 저는 약간 좀 무료가 나는데 45도 빼기 30도는 이제 제가 앞에 배운 삼각함수 덧셈 정리를 이용하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코사인 105도는 105라는 숫자를 보시고 이제 60도 플러스 45도를 떠올려주세요. 그럼 이것 또한 제가 앞에서 배운 덧셈 정리 활용하면은 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75도는 바로 30도 플러스 45도를 떠올려주세요.
2번은 이제 사인이랑 코사인, 코사인이랑 사인, 코사인이랑 코사인, 사인이랑 사인 이런 식으로 여러 각도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께서 덧셈 정리의 형태를 잘 떠올리시면은 사인 곱하기 코사인, 코사인 곱하기 사인은 사인의 덧셈 정리에서 그런 형태를 띄웠으며 또한 그 덧셈 정리를 이렇게 정리를 하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시 보는 게 바로 부호입니다. 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를 유념하셔서 보셨을 때 이게 이제 사인 180도가라고 충분히 많이 연습하시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 사인 곱하기 사인 형태의 그러한 삼각형의 덧셈 정리는 우리가 코사인 함수의 덧셈 정리에서 보였죠. 그랬을 때 저는 항상 이 부호를 보는데 이 부호가 플러스면은 이제 각도끼리 빼서 이제 코사인 30도가 된다라고 결론 줄 수 있으면 이 3번 같은 경우도 저는 부호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1 플러스죠. 제가 탄젠트 덧셈 정리에서 기본형이 1 마이너스였는데 1 플러스니까 각도끼리 빼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2번을 넘어가고 3번 같은 경우 극한값을 구하라는데 x를 4분의 파이에 가깝게 보냈대요. 근데 사인 x 플러스 코사인 x에서 x를 4분의 파이를 가깝게 보냈다는데 그냥 x에다가 4분의 파이를 대입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이 얼마예요? 그렇죠, 루트이죠. 그리고 이제 2번 같은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x를 파이로 보냈을 때 그러면 x를 파이로 보내봐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은 분모가 0이 되고 분자가 0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0분의 0 형태는 여러분께서 이제 정리를 하셔서 약분이나 아니면 정의를 이용해서 극한값을 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한번 정리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플러스 코사인 x가 있으면은 1 마이너스 코사인 x를 곱하는 시도는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공식을 하나 배웠는데 제가 이런 공식을 배운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 플러스 코사인 x를 보이시면 1 마이너스 코사인 x를 곱하는 건 좋은 습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자 1 마이너스 코사인 x를 곱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합차 공식으로 인해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가 되고 코사인 x의 제곱이 되고 네 그러면은 즉 네. 네. 이렇게 항상 부호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랬을 때 약분되는 게 생깁니다. 약분이 돼서 결론적으로 근데 제가 처음 얘기할 때도 계속 말씀드린 게 있어요. 리미트 빼먹으시면 안 돼요. 이게 리미트를 빼먹는 실수를 하시면 이제 서술형에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네. 빼먹으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0분의 0 형태였던 그 꼴이 바로 이렇게 0분의 0 형태가 아닌 꼴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x에다가 파이를 넣었더니 답이 얼마예요? 2분의 1이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3번을 이 정도로 하고 4번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 문제를 읽어보시면 알파라는 각이 1사분면 내 있고 베타라는 각이 4사분면 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사인 알파 값을 주어졌고 코사인 베타 값을 주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께서 하셔야 하는 행동은 저는 개인적으로
삼각형을 그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알파라고 했을 때 사인이면 빗변분의 높이잖아요. 이렇게 작은 삼각형 하나를 그리세요. 여기 4라고 하시고 1,3면인 거 다시 대내시고, 그리고 코사인 베타 똑같이 삼각형을 그려주시면 돼요. 빗변분의 높이. 그러면은 여기는 루트 2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베타가 4,4분의 있다는 거 다시 대내시고, 그러시고 이제 문제를 접근을 하시면은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거든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아주 클리시한 사인 함수의 덧셈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이제 사인 알파가 5분의 3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삼각형을 그렸기 때문에 코사인 알파가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코사인 베타가 3분의 1이라는 걸 문제에서 주어졌고, 우리가 이 삼각형을 그렸기 때문에 사인 베타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거는 베타는 4,4분면에 있는 각이라는 거. 그럼 4,4분면에는 우리가 흔히들 얼싸안코라고 외웠는데 4,4분면에는 코사인 얼싸 않고 코사인만 플러스고 나머지 다 마이너스다. 네. 이 부분 신경 쓰셔서 하시면 되고,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도 똑같아요. 똑같이 이렇게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사인 알파, 사인 베타를 이 삼각형을 통해서 다 알아낼 수 있어요. 이렇게 부호만 조심하시고 이렇게 넣으시면은 충분히 구하실 수 있다. 이 정도로 4번을 마무리하고, 5번 같은 경우는 주지랑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합성 함수는 주기가 같은 함수끼리 합성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성을 지금 마이너스 3sin x 플러스 4 코사인 x잖아요. 그랬을 때 사인 x의 주기는 2파이, 코사인 x의 주기는 2파이죠. 2파이로 같기 때문에 합성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합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는 합성해도 2파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최대값 같은 경우는 제가 합성 함수를 구할 때는 사인 x 앞에를 제곱을 시키고 코사인 x 앞에 있는 개수를 제곱을 시킨 다음에 루트를 씌워요. 이렇게 5 한 다음에 저는 사인 x를 쓰고, 코사인 x 다음에 오는 코사인 x 앞에 부호가 플러스면은 플러스고 플러스를 쓰고, 이렇게 개수가 3분의 4가 되는 개수가 3분의 3이랑 4잖아요. 그랬을 때 3분의 4를 탄젠트 세타가 3분의 4가 되는 세타 값을 써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특수각에는 탄젠트 세타가 3분의 4가 되는 세타를 몰라요.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값이 5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5구나 이렇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자주 나오는 그런 패턴인데, 보시면은 다 0분의 0꼴로 주어져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리미트 x가 0이에요. 탄젠트 3x분의 사인 5x. 그러면은 이게 탄젠트 3x에서 x 0으로 가면은 얼마죠? 0이죠. 그리고 사인 5x에서 x 0으로 가면은 얼마죠? 0이죠. 이렇게 0분의 0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정리를 해야 된다. 이제 공식이나 정의를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분모랑 분자에 각각 x로 나눠줘요. x로 나눠준 다음에 이제 이 괄호 안에 x 개수를 똑같이 맞춰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5를 나눴기 때문에 5를 곱해주고 3을 나눴기 때문에 3을 곱해줘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배운 정의에 의해서 이제 이 부분이 1이 되고 이 부분이 1이 되기 때문에 답이 3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만나시면은 탄젠트 AX분의 sin EX 꼴이다. 그럼 그냥 A분의 B라고 쓰셔도 돼요. 왜냐면 이런 정리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죠. 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 굉장히 특이해요. 리미트가 X가 3으로 가요. 3으로 가는 거는 전의 유형은 못 봤죠. 그렇죠? 그랬을 때 X 빼기 3분의 sin 파이 X. 근데 또 X에 3을 넣으면 0분의 0꼴이 되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0분의 0꼴이 아닌 꼴로 정리를 해줘야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흔히들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치환입니다. 이렇게 X가 3으로 주어졌으며 이렇게 극각값을 구하는 그런 식에서 X랑 3이랑 연관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걸 찾으시면은 그냥 과감하게 바로 X-3을 T라고 치환하셔도 돼요. 이렇게 X-3을 T로 치환을 하시면 이 식이 리미트 T가 0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T의 sin 파이에 X-3이 T였으니까 X는 T 플러스 3이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에서 다시 표현을 하면 이렇게 sin 파이 t 플러스 3파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sin 파이 t 플러스 3파이는 어떻게 쓰냐면 바로 sin 파이 t 플러스 3파이는 그다음에 소까지 때문에 그렇죠? 마이너스 sin 파이 t로 바뀌게 되고 이렇게 t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전 시간에 배운 게 있어요. 바로 그 sin x분의 리미트 x가 0으로의 sin x분의 x는 1이 나. 그렇다면 똑같이 여기도 형태를 맞춰주시면 돼요. 똑같이 여기 파이 해주셔서 이제 여기가 이 괄호 안이랑 같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파이분의 1이 나.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4번을 보시면은 제가 앞서 말했던 원칙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번에도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가요. 굉장히 특이한 꼴이죠. 근데 x가 무한으로 가는 굉장히 특이한 꼴인데 x가 무한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 보시면 x분의 1이 나왔어요. 그럼 x가 무한으로 갈 때 x분의 1은 얼마가 되죠? 0이 되죠. 굉장히 특이한 꼴인데 여기 무한대 곱하기 0꼴인데 여러분께서 흔히 착각하시는 게 무한대 곱하기 0꼴이 무한대 곱하기 0꼴이 된다는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정리를 해보시면은 이게 극한값을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x랑 x에 관련된 형태의 x분의 1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과감하게 x분의 1을 t로 치환해주면은 과감하게 시도를 해보시면은 이게 답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t는 바로 0으로 가는 것이죠. 위에 t분의 탄젠트 t. t가 0, 리미트 t가 0으로 갔을 때 t분의 탄젠트 t는 1이 되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막 이상한 형태가 나왔다. 그럼 과감하게 치환을 먼저 떠올리시고 뭘 치환할까는 바로 리미트 밑에 있는 x가 어디로 가냐 그리고 주어진 식에서의 형태를 보시고 과감하게 치환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번 같은 경우 fx가 x sin x일 때 리미트 h가 0으로의 h분의 f 파이 플러스 2h 마이너스 f 파이 마이너스 h
구하라, 의 극한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사실 교과서에서는 삼각함수의 미분을 델타 x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h를 사용한 이유가 바로 이 중단원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 h라는 표현을 쓰고 또 평가원에서 h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h라는 표현으로 증명을 해드린 건데 딱 나오네요. 이제 공영진 학생이라는 그런 약간 잘하는 학생인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이거 그냥 바로 3의 파이라고 바로 구해요. 바로 구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다양한 분이 들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안 하고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함수의 정의의 꼴을 형태를 맞춰주시면 돼요.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삼각함수의 미분에서 도함수의 정의를 활용한 그런 형태는 h분의 f 파이 플러스 2h 마이너스가 있었죠. 그때 마이너스 f 파이. 근데 마이너스 f 파이를 만들었으니까 플러스 파이를 해줘야 돼. 그 후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h 이거를 다시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도함수의 정의는 이 h를 같게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2를 곱하고 2를 곱하고 여기 마이너스 파이죠. 그럼 마이너스 파이를 곱할까 했는데 그냥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꾸고 마이너스로 할게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게 f 프라임 이거 네. 3의 f 프라임 파이가 되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했던 그 고명진 학생이 이거 바로 3f 프라임 파이라고 구한다고 얘기했죠. 네. 그것이 바로 이러한 과정 때문에 이게 3f 프라임 파이라고 바로 유추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f 파이를 뺐기 때문에 더했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f 파이는 너무 좀 아쉽지만 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약간 안 맞는다 하셔도 그냥 0이기 때문에 그냥 빼고 더하든 상관없다. 네. 다른 문제에서 이런 걸로 낚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1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쉬면 끝나는데? 네, 어제 했던 문제 풀이를 실력 붙이기로 8번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서 삼각함수에 대해 배우시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배우신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이라는 관점을 배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 풀이에 이용될 각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8번 같은 경우는 먼저 문제에서 한 삼각형을 주었고 또 세타라는 각을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탄젠트 세타를 물어봤습니다. 삼각함수에서 보통은 사인과 코사인이 주인공이 되지만 기울기라는 관점에서는 탄젠트가 주인공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서 미지수를 두는 거에 대해서 설정하는 거에 있어서 두려움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 미지수가 문제에서 세타 하나밖에 안 주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미지수를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이 밑변을 x라고 두고 먼저 우리가 탄젠트 세타를 알아보는데 이 세타의 특징은 바로 큰 각을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알파 빼기 베타라고 합니다. 즉 탄젠트 세타가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로 바뀌는 것이죠. 그렇다면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를 구한다면 x에 대해서 표현이 될 것이고 탄젠트 세타의 최대값을 구할 가능성이 열리겠죠. 그렇다면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여기 전체가 36이고 여기 20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16이죠. 그렇다면 탄젠트 알파는 x분의 16이 될 것이고 아니죠. 네. 36이 되겠죠. 네. 그리고 탄젠트 베타는 x분의 16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탄젠트 도셈 정리에 있는 공식이겠죠. 그렇다면 그 공식을 사용하면은 1 플러스 x분의 이게 바로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가 되는 것이죠. 즉 탄젠트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식을 계속 정리를 해보면 x 제곱 1 플러스 x 제곱분의 이건 6의 제곱 이건 4의 제곱이죠. 그럼 24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분자 같은 경우 x분의 20으로 나타낼 수 있죠. 사실 이 모습을 보고 굉장히 정리가 안 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분모가 다른 경우는 분모가 다른 경우는 보통 통분을 하죠. 일반적으로 통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통분을 하고 이렇게 납부이 된 것이죠.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앞으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데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이수랑 같게 만드는 제곱 때문이요. 이수랑 같게 만드는 x값을 그냥 집어넣으셔도 돼요. 근데 이거를 이게 왜 그냥 집어넣어도 되냐면 여기로 다시 끌어오면은 x에서 분모와 분자를 x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럼 20분의 x 플러스 x분의 24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x 플러스 x분의 24를 보시고 여러분께서 24의 제곱이죠, 그렇죠? 네. 빼먹기. 네. 이렇게 x 플러스 x분의 24의 제곱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이 형태를 보시고 떠올리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산술기하 평면이죠. 네. 그렇다면은 네. 이 부분을 보고 그런 부분을 떠올리시면 되는데 그 산술기하 평면은 언제 쓰냐 이거에 대해서 또 굉장히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산술기하 평균 같은 경우는 합이 일정하거나 곱이 일정할 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분모를 산술기하 평면을 사용해서 사용을 하면은 따로 빼겠습니다. 조지 마세요. x 플러스 x분의 24의 제곱은 2루트 24의 제곱 즉 48보다 크겠죠? 분모가 최소이면은 전체가 최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2분의 5가 나옵니다. 이 문제에서 산술기하 평면이 언제 쓰는지 그리고 미지수를 어떻게 잡는지 그리고 탄젠트 세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앞으로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도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9번 문제를 보실 텐데 번번호가 삭제 등호 성립 조건은? 네.
20점이가 등호가 유동수 있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거 앞서 배웠던 거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 통분을 잘하자를 알 수 있는데 9번 같은 경우 AB의 길이가 3으로 주어졌고 각 ABC의 각이 세타로 주어졌어요. 그리고 리미트 세타가 0으로 봤을 때 세타 제곱분의 CH의 길이를 문제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무엇 먼저 해야 돼요? 바로 이렇게 리미트 표현이 나왔을 때 세타를 0으로 보냈을 때 이 그림에서 CH의 길이가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CH의 길이를 세타로 표현한다고 했죠. 그렇다면은 CH의 길이를 세타로 표현하기 위해서 CH의 길이는 BC 빼기 BH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C랑 BH를 세타에 대해서 표현했죠. 길이를. 그래서 BH는 3 코사인 세타, BC는 코사인 세타분의 3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CH의 길이가 코사인 세타분의 3 마이너스 3 코사인 세타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을 정리하면은 3 마이너스 3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 거고, 네? 즉 코사인 세타분의 탄젠트 3 탄젠트 아니 3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기본적인 문제 3 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되나요? 네. 그럼 이거는 3 곱하기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니까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죠. 네. 네. 그리고 세타를 이렇게 극한값을 구해야겠죠? 극한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타 제곱분의 3 탄젠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탄젠트 제곱은 탄젠트 세타 제곱은 세타 곱하기 세타로 나타낼 수 있고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갔을 때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가 1이고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1이니까 답이 3이 되는 것이겠죠. 네. 그리고 이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그림으로 이해하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저는 덧셈 정리를 증명할 때 이 그림을 이용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증명해야 할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는 사인과 코사인이잖아요. 그렇다면 문제에서 각을 여기 알파 여기 베타라고 줬으니까 여기서 이 삼각형에서 빗변이 1인 삼각형에서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것분의 이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수비 내에서 이 길이겠죠. 네. 그렇다면 이 길이는 즉 이 길이랑 같기 때문에 사인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바로 이 길이가 되겠죠. 네. 그렇다면은 여러분께서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 길이는 상식적으로 무슨 길이와 무슨 길이의 합이에요?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합이죠.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를 알파와 베타라는 각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 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요 길이죠. 그럼 상식적으로 요 길이에서 요 길이를 빼서 구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냥 보이는 대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베타로 주어졌으니까 여기는 코사인 베타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코사인 베타고 여기가 알파니까 전체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가 되는구나. 그렇죠? 자연스럽죠? 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우리가 여기 코사인 베타로 구했고 여기는 또 여기도 따로 알 수 있죠. 사인 베타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길이를 써가시면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찾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알파예요. 여기가 알파예요. 그럼 여기가 얼마임을 알 수 있어요? 여기도 알파임을 알 수 있죠. 이거 되나요?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은 요 길이를 표현할 수 있죠. 요 길이는 얼마예요? 얼마예요? 네,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가 되겠죠. 이 길이랑 맞죠? 그죠? 분필 길이도 똑같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삼각형의 덧셈 정리를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의 덧셈 정리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또 증명해야겠죠. 그러면은 이 길이를 표현할 수 있죠. 얼마요? 사인 베타 곱하기 코사인 알파죠. 그리고 이 길이를 구해야겠죠. 이 길이는 또 보여요. 여기가 알파고 이 길이가 비변이 코사인 베타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는 사인 베타 곱하기 사인 알파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또 한 가지 나오죠.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베타 곱하기 코사인 알파구나. 이렇게 그림으로 삼각형의 덧셈 정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냥 여기 덧셈 정리 베타에 마이너스 베타 넣는 게 증명이 훨씬 더 간단해요. 근데 이제 그림으로 알아보자는 취지니까 이제 그림으로 한 번 더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알파 빼기 베타에 대해서 삼각형 사인 알파 빼기 베타랑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를 구하는 거니까 알파 빼기 베타를 찾아줍니다. 그럼 여기가 알파 빼기 베타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빗변이 여기가 1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바로 사인 알파 빼기 베타가 되겠죠? 여기는 사인 알파 빼기 베타가 될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여러분께서 또 그냥 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요 길이는 상식적으로 요 길이 빼기 요 길이죠. 그럼 요 길이와 요 길이를 구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요 길이는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를 더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또 보이는 게 무엇이냐? 네. 여기가 1인데 여기가 베타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예요? 사인 베타가 되겠죠? 여기는 코사인 베타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알파라고 네.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여기가 알파죠. 그러면은 여기가 알파가 되겠죠? 여기까지 되나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요 길이와 요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요 길이는 바로 코사인 베타 곱하기 사인 알파가 되는 것이고 요 길이는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가 되는 것이죠. 네. 여기가 알파니까 요 길이도 여기 각도 알 수 있죠. 여기 각이 알파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는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코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나왔죠. 우리가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 이 길이 빼기 이 길이를 하자는 설계를 했는데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모두 구했기 때문에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바로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베타 곱하기 코사인 베타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는 바로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니까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상황함수의 덧셈 정리를 마무리했고 다음 대담한 마무리를 이준서 친구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